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친정과 시댁 모두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남편 또한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들밖엔 없었죠. 고단한 삶이 이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로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승호가, 우리 비록 가족들이 찬송하는 결혼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만 보고 잘 살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너랑 우리 아들 주혁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더 잘할게.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지.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아이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못 갖고 있잖아. 주혁이 조금 더 크면 당신 좋아하는 여행 실컷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참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우리 주혁이가 내 보물이야. 다른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금전적으로는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세 가족만 있다면 항상 행복한 시간이 유지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저도 놀랐지만 시댁에서는 더욱 놀라셨죠. 남편은 저와 아들인 주혁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슬프게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댁에선 저를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연락도 받지 않으셨죠.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애들 아빠 가고 나서 당장 아이 먹일 밥도 없어요. 아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아들 잡아먹은 애가 뭐가 이쁘다고 와? 당장 안 꺼져? 어머님, 저는 아니더라도 아이 보고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한테 손주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시댁에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저를 보면서 분노를 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손주가 없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정 역시 가난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허드렛 일, 잡일 모두 밤낮 없이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을 때면 등 뒤에 업어서라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갑작스럽게 번지게 되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저는 갇히게 되었어요. 겨우 구출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나서 오랜 시간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생계였어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 걱정이 더욱 컸죠. 그래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함에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일부분인 화상 자국이 남아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선
화상 때문에 일을 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커주었어요. 그은한 사춘기도 없었던 아들이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혹시나 나를 창피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한 번도 학교 근처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왜 거기 있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지. 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 학교는 잘 끝났어? 엄마, 난 괜찮으니까 학교 앞에도 오고 학교에 상담도 와. 엄마, 나는 엄마 얼굴 예뻐. 엄마 얼굴 신경 쓰이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숨고 있지 말고. 아들은 항상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제 얼굴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 대학 학비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일도 있었네요. 주혁아, 오늘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말이야. 선생님은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가 안 간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야? 엄마,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대학 입학을 하면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맞니? 그건 맞는데 엄마,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주혁아, 엄마는 주혁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말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모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것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엄마, 나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는 아들 믿고 있지. 그렇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이가 어디를 가고 싶던지 엄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건 돌아가신 아빠도 원하는 일이야. 아들과의 대화 끝에 아들은 명문대로 진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아들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도 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저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주혁아, 엄마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주혁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 엄마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도 엄마의 일이야. 다른 것보다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요. 엄마도 일하는 시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엄마 아직 젊어. 지금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제 졸업하고 일 시작하면 평생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아빠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갔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임용까지 모두 합격을 한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아들의 졸업식 날 저는 제 화상 흉터가 신경이 쓰여서 멍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신경 쓸 수도 있고 창피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을 아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검사가 되고 집에 보답을 하겠다며 월급을 통째로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다 그만둬. 내가 앞으로 엄마 평생 먹여 살릴게. 아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네 삶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누가 책임져 주지도 살아주지도 않는 일이니까 엄마 삶은 엄마가 잘 꾸려 살게 해줘.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보답하게 해줘. 엄마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는 알아서 일하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의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러니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아들의 삶을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용돈도 챙겨주려고 했고 집도 이사를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삶이 더 길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도움을 지금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들이 검사로 지내게 된 그 후로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곤 아들의 결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난 후 처음 아들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근처 카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주혁씨 여자친구 손민주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주혁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죠? 네, 이제 1년 되었어요. 어머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네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곱고 예쁜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반가워요. 주혁이 말로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주혁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요. 나는 우리 주혁이가 좋다면 다 괜찮아요. 우리 집은 보다시피 나와 주혁이밖에 없어요. 아,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여동생 있습니다. 부모님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처음 보는 날부터 싹싹하고 밝았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화상 자국이 혹시나 사돈 댁이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이미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혁아, 혹시 내 얼굴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얘기했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나도 혼주로 참석을 해야 하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상견례 할 때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미 여러 번 얘기해 드렸고, 민주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 거기다가 괜찮다고 하셨어. 아, 그러니? 그래도 이 정도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 나는 엄마 화상자국 하나도 신경 안 쓰여. 오히려 혼자서 다 이렇게 키우려고 고생하다가 생긴 상처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민주가 왔다가 가면서도 얘기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민주는 어떻대? 괜찮다고 해? 아,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는 주혁이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면 둘만 잘 살면 돼, 알지? 사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화상 흉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상 때문에 잘리면 어쩌지 걱정을 하는 거 외에는 이걸 빨리 치료해서 없애야 되겠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전부터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먼저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사돈댁 식구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주혁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 엄마예요. 민주 아빠입니다. 네, 처음 민주 양 봤을 때 정말 곱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 그런가요?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 앉으니 뭔가 사돈댁 식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걸까 싶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 도중에 아들은 잠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사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화상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20년도 더 되었네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조금 심하죠? 네,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하네요. 네, 그래도 화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요. 네. 그 혹시 예식날은? 괜찮습니다. 화상 자국이지 아픈 건 아니라서 참석할 수 있어요. 혹시 저 혼자 참석하는 게 신경 쓰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유, 답답하네, 진짜. 그 화상 자국. 솔직히 이렇게 심한 줄 알았으면 결혼식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화상 자국이라니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네? 화상 자국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알았죠. 알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식인데 그걸로 참석하시려고요? 아니, 제 꼴이 어때서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래요. 그 정도 화상이 심하면 화장으로 가려지겠어요? 그 얼굴로 예식날에는 참석 마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예식 망치실 거예요? 애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몰골로 예식 참석하면 오신 하객분들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들 손가락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식은 잘 치르게 해주셔야죠. 저희는 사돈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비 사돈댁에서는 처음부터 저의 얼굴을 보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돈댁에 인사를 가면서도 어머니가 화상이 있으시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특히나 예비 며느리는 그날 집에 인사를 오고 나서 집으로 가 저희 얼굴 때문에 예식이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은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예식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가는 안사돈을 보게 된 아들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엄마, 나 민주랑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는 일도 흔한 게 아니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 아니, 엄마, 나는 결심했어. 솔직히 민주가 엄마를 안 보고 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 주혁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민주랑 결혼하는 거잖니. 그러니 너랑 민주만 생각해.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보아도 아들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자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해오면서 파혼만은 막아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 민주 엄마예요. 주혁이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서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주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서 혹시 주혁이랑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마음이 달라지진 않네요. 아니, 엄마란 사람이 이런 일륜지 대사를 그냥 이렇게 망치게 두실 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얼굴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어머님 얼굴 때문에 예식만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나서서 마음 돌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던 거 아니고요. 말을 했지만 주혁이 마음이 그러한 걸 제가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놀랄 수 있잖아요. 뒤에선 주혁이한테 이런 말 들었다면서 오는 소리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겠다면서 먼저 추진했던 주혁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답니까? 사돈댁에서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 파혼을 종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저 역시 제 화상 자국이 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주혁아, 파혼한 거 정말 바꿀 생각 없어? 엄마, 난 지금 결정 잘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 지난 30여 년간 정말 열심히 너를 키웠어. 맞아.
그러면서 사고로 화상도 입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네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 화상 자국이라는 게 나도 내 얼굴 보면서 놀랄 때가 있으니까. 엄마는 거울을 볼 때만 엄마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평생을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그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장 자주 봤던 내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날 키워왔던 걸 다 알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아들은 단호한 얼굴로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들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돈댁과 예비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하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주혁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주혁 씨 엄마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혁이 마음이 단호해요. 내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얼굴 화상 그거 얼마나 심한지는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상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신 거라면 참석할 거라고 주혁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돼서 아프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속이고 싶진 않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이보세요. 아드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효자에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화상 자국에 벌이도 편변치 않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요. 이번에만 예식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저희도 다른 거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예식 참석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몸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파혼을 결정한 것은 나에게 한 태도도 있겠지만 예비 사돈댁의 생각을 보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듣던 와중에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밖에서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울분을 토해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주혁 씨, 그게 아니고. 아이고, 주혁아. 그게 아니라. 사돈. 무슨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당장 가주세요. 주혁아, 잠시 얘기 좀 들어봐. 그래, 주혁아.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번에 한 얘기도 사과도 할 겸 예식 참석하시라고 말하려고 왔어. 예식 참석이요?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그날 아파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 아니세요? 아니,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니었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 민주랑 더 이상 결혼 진행 안 합니다. 아들은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혼란 끝에 예비 며느리와 안사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며 불렀습니다. 자리에 가보니 아들 직장 동료분들이 모두 계셨죠. 아, 저희 어머니세요. 이번에 잠시 일을 쉬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점심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파혼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상심이 크셔가지고 당분간 같이 식사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주혁아, 나는 너랑 둘이서 점심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다 계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아니, 엄마. 내가 너무 엄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아, 저희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사고로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파혼도 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신경 쓰이시나 보더라고요. 어머, 그런가요? 어머, 저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파혼하신 거세요? 아, 네. 그쪽에서 저희 엄마께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뭐. 아,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식 진행을 그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안사돈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편견 없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이죠.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고 사돈댁도 지역에서 봉사로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복지관에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지원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소문 내신 거죠? 네? 무슨 소문이요? 저희가 그쪽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예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이유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면서 그딴 소문을 내신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문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하신 건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소문 제가 만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고 사실인데 뭐가 문제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그만큼 심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심한 말을 했어요? 아, 심한 말을 한 적 없으시다고요? 그럼 누군지 소문이 나도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저희 복지관 문 닫게 생겼어요.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신다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편견이라니요? 그쪽도 부모니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쪽 아드님이 화상 입은 사돈댁에 장가 간다 해도 그러실 건가요? 아마 저랑 다를 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강 대표님 아시죠?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저 예전부터 후원해 주신 분이신데 민주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강 대표님이요? 아니 물류기업 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결혼식도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후원했던 복지관이 오만과 편견에 휩싸인 관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 내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관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동료들 있는 자리에서 파혼 얘기를 꺼낸 거야?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에게 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한 얘기였어. 사실 엄마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해했잖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 고마워. 아들만 엄마의 삶을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정말 착하고 고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도 종종 만나 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 아가씨 역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아들을 키웠다면 잘 키운 거 맞겠죠?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 키웠다 칭찬해주면 참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